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돈에서 좀 여유로우면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여유로움도 생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돈에서 여유로운 그런 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많지 않더라도 저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면 나도 이렇게 조금씩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때 되면 오르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장기 투자만 했었을 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좀 수익이 나줘서 현재 현금 흐름을 높이고자 할 때는 이게 언제 오르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글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쏙술 주가는 언제 상승할까요? 그랬더니 쏙술 주가 상승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실시간으로 변동하며 특히 쏙술과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쏙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많이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쯤 되면 주가가 오르겠구나 이런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성 당연하죠. 그리고 쏙슬 구성 종목의 실적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 및 금리 정책.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여 쏙슬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정책은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 이슈 및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나 관세 이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인지 때문인지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곤두박질 치는지 저희는 너무 몸소 경험을 했지요. 이 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나온 경제 기사인데요. 올해 9월 확실하다. 미 금리 2번 인하 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9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92.7%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와 고용이며 7월 고용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와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 경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2번 인하와 3번 인하의 의견이 팽팽하나 2차례 인하를 전망하며 9월과 12월을 예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9%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쏙술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25%대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지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사대로 나중에 9월에 금리 인하가 되고 또 그때 수익이 나지 않으면 또 12월에 금리 인하할 때 그때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쏙술로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지금 자산을 늘리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달 초에 20만 원씩 사고 있어요. 지금 3년 10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1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는 6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플러스 40%대로 올라왔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자기 일을 즐긴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는 싼 값에 살 수 있네 라는 것이고 또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나서 좋다. 또 주가가 오르니까 좋다. 이렇게 즐기면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지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수익이 날 때 나는 꼭 팔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좀 비가 옵니다. 입추도 지났고 좀 날이 예전보다는 좀 시원해지겠죠? 진짜 올여름 너무너무 더웠죠?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원한 때가 옵니다. 주식도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고요. 함께 힘내시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집에서
근육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긴 도구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다나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낫게 하는 손이라는 뜻인데요. 자, 가운데가 척추뼈가 오게 하고 양 옆에 이제 근육을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너무 많이 굳어 있으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만 누워 계셔도 되고, 또 근육이 너무 많이 뭉친 분들은 가만히만 계셔도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근육이 굳어 있다는 상태이고요. 그럴 때는 수건을 대놓고 강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근육을 풀 때는 무조건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아픈데 시원하다,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도 좀 풀고 등으로도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등에다 대기만 해도 엄청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수건을 한번 대보시고, 수건 대니까 너무 이렇게 자극이 없다 그럴 때는 수건을 빼보고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할만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고, 이렇게 강도를 점진적으로 올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이 중요한 건 누구나 압니다. 그렇지만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늦은 시간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녁에 식사하시고 샤워 싹 하시고요. 이렇게 누워서 목에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근육까지 푸시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너무 좋고요. 우리가 몸이 찌뿌둥하다, 뭔가 이렇게 개운치 않다 이런 느낌은 근육이 너무 굳어서 그런 거고, 우리가 요즘은 또 특히나 고개를 숙여서 많이 생활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 근육들이 너무나 너무 건강하지 않고, 또 거북목, 전체적으로 등이 굽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댁에서 이렇게 손쉽게 근육을 푸는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너무 아플 때는 수건 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설명을 드려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픈데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가장 적당한 세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